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대표님, 제가 이거 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와, 사실 우리가 주식할 때 이거 잘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왜냐면 내가 돈을 모아야 되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보통은 이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네. 뭐 금리가 뭐 이제 내일 금리 뭐 인상 발표한다는데 주식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런 것들 생각 많이 하지.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내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가를 성향을 알고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제가 주린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보통 이제 2년, 3년 정도 이제 투자를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장도 받고 이번에 떨어지는 장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시장이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아마 보실 건데 어떤 분은 또 주식 20년 하셨다는 분도 있고 30년 하셨다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시장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많이 그동안에 하셨고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 네. 약간 아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결국은 싸지면 또 올라오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아실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피지기라고 했잖아요. 지피지기.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23전 23승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항상 이길 때만 하셨어요. 이길 수 있는 전쟁만.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왜 선조 임금께서 야 부산포 가서 외선을 무찔러라 했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니까 안 갔는데 만약에 선조 임금이 거기 가면 안 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16전 16승입니다. 제가 가서 그냥 무찌르고 올게요.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그렇다면 지금 부산포에 있는 외선의 그런 전력하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12척의 보혜로 또 선조께서 또 반대 얘기를 하죠. 12척으로 뭘 하겠어. 그냥 권율 장군한테 가서 육지에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글을 적어서 보내시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예. 그리고 금신전선 상류시비 미신불사라고. 너무 멋진 말이죠. 네. 그러면서 12척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그 지형을 이용하면 되니까. 울돌목이라는 지형을 이용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 지형에 대해서는 외놈들은 모를 거니까. 걔는 모르고 우리 땅이고 그렇죠. 물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쟤는 모르니까 유리한 싸움을 한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는 이 주식시장의 흐름과 해류와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중요하네요. 주식시장에 지금 제갈량의 동남풍이 불고 북서풍이 부는지 조조의 100만 대군이 가서 적벽대전에서 그렇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는 동남풍이 절대 안 불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갈량이 뭐 부채를 흔들어 가지고 갑자기 동남풍이 불게 했느냐. 농사를 수십 년 진 경험으로 그 바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쯤 되면 이게 동남풍이 불 거고 그 때를 기다렸다가 딱 화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저는 우리 주식시장을 쩐의 전쟁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많은 분들은 좋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쩐의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쩐의 전쟁을 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해류와 바람이 부는지를 모르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주식시장의 상황의 설명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잘 안 맞아요 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게 저는 그냥 전략이에요. 예, 그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왜냐하면 그러면 항상 이기거든요. 아, 예. 예, 쌀 때 사고 비쌀 그렇죠. 때 파면 항상 이기니까. 네, 생각해보면 단순한 건데 네.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지키기가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우리 몸에는 이 동물적 본능 때문에 절대 위험한 상황에서 나서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불이 났을 때 도망가고 홍수가 나면 도망가고 900만 년 동안 우리 몸에 내재져 있는 그 동물적 본능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두려울 때 앞으로 나서는 거는 절대 힘들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존 템플턴 얘기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다닌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비관적인 시장에서 도망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다닌다. 그러면 그분이 그 말을 정말 실천했느냐? 우리나라 IMF 때 투자했어요. 1998년에. 아, 네네. 그러니까 가장 비관적일 때 우리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800% 수익 내고 나왔어요. 삼성전자 말로만 듣던 6,700원 시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동물적 본능을 이겨내야 돼요. 그 이겨낼 수 있는 나는 그런 성격과 적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그걸 이겨내기가 힘든데 여러 가지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규칙을 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늦잠 자고 싶잖아요. 네. 근데 나는 새벽 4시 반에 뭐 선생님 새벽 4시쯤 일어나시는 아, 맞아요. 네. 그 미국장이 5시에 끝나니까 그쵸? 끝나기 전부터 일어나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이제 그 영상 만들어서 한 7시쯤 보통 올리시더라고요. 네. 네네. 대부분은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새벽에 많이 일어나시는데 네네. 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든데 와 진짜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나이 들어서 이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거 참고 그죠? 달콤한 거 참고 술도 참고 네, 술도 참고 여러 가지 참아야 될 건 많아요.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동물적 본능을 이겨내는 거고요.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을 뽑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뭐 학벌이라든지 나라 뭐 아무것도 안 봐요. 지역 뭐 아무것도 안 봐요. 근데 열정이 있는가 보고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가. 저는 자기 관리와 열정을 봐요.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 야만 이 주식 시장의 이 공포스러운 국면에서 나는 여기서 투자를 하고 모두가 다 막 낙관적이고 흥청망청할 때 나는 먼저 집에 갈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인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는 솔직히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돼 하면 주식을 좀 중단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대부분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무슨 정보 없어요? 네, 뭐가 올라가요? 뭐가 좋은데요? 계속 유튜브 찾아보면서 뭐가 좋아요? 이런 거 찾아다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서 뭐가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보면 막 종목들 막 찍어준다고 그러고 그것도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긴 하죠. 아니 어떻게 뭐 작전주랑 뭐랑 세력주랑 뭐 단기간에 뭐 큰 호재가 터질 걸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찾고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무슨 계약건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투자를 하는 거 그걸 내부자 정보 매매라고 해서 그거 다 잡혀가요. 잡혀가죠. 네네. 그리고 세력주 시세를 억지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리잖아요. 그거는 시세 조정이라고 해서 다 잡혀가요. 또 전화 오잖아요. 네. 금감원에. 네. 금감원에서 전화 오고. 왜 샀어요? 하고 전화 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막 꼬드기는 거에 나는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유혹을 받고 투자하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 나 자신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나 자신부터. 그리고 아까 이제 초단타 매매 같은 경우로 또 한번 해보자고요.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스타일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주식으로 돈 번 많은 분들을 보면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만이 이거의 주식의 정도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 일본의 그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시애틀 가서도 그 올해의 선수상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잘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미국 시장에 가서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저 사람이 3할 타율을 유지할까 봤더니 되게 부러웠어요. 이치로 잘할 때. 왼쪽 타자인데 웬만한 거 내야 땅볼인데 네. 발이 너무 빨라요. 발이 빠르니까 다 지나가 그냥. 내야 땅볼인데 딱 던지면 이미 일루가 있어요. 맞아요. 예, 진짜 빨랐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선수가 없어서 되게 부러웠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타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 메시 같은 사람이 있고 이치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치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네, 정확한 얘기네요. 네, 내가 정말 그렇게 발이 빠른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하면 이치로를 흉내내면서 나는 번트대고 뛰어가다 보면 타율이 한 1할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봐야 돼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한 3년, 5년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찾았어요. 네. 예, 뭐 추세 추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컨트리어리언 스타일로 역발상 매매로 아니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우량 주식의 가격이 디스카운트 돼서 할인 판매를 좋아해요. 저는. 엄청난 세일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것도 이제 옷을 사거나 이럴 때도 보면 아울렛 가서 거의 사요. 아울렛. 철 지났는데 아니 가격이 싼 거. 맞아요. 네. 그냥 백화점은 제가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네. 그냥 백화점에 신상 사시는 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내 스타일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잘 정립해서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정립을 하는 걸 한번 목표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주식시장에 우리가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파악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성향 파악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기 관리,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단타에 쉽게 빠질 수 있고 이제 뭐 어디 급등주의 때 잘 안전하게 투자하다가 혹 가서 훅 가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내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